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이 더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첫 출연을 인사로 드렸고, 오늘로써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앞전 방송, 8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업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다라면, 사실 이번 더킹 방송에서 어떤 강의를 이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직전에는 뭐 업종이나 기업 분석을 워낙 또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기술적 분석으로 그동안 우라노스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바닥권에서 대시세까지 급등까지 나왔는가, 그리고 이 급등 직전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매수 공략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이 더킹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역시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도 역시나 또 뜨거운 열성에 또 감탄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또 상당히 또 시청률이 높았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이 방송을 보신다라면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든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강의 이후에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동안 뭐 정말 현재 지금 내 종목이 긴급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99-0294 이쪽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 급하신 종목들 최우선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 생방송 시간 안에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라노스의 이 더킹 임팩트 있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 이 방송국을 또 오면서, 사실 아침에는 또 눈이 잠깐 내렸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편하게 오라고 눈이 그친 것 같습니다. 밖에 날씨가 의외로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이 주식시장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계좌에 정말 살찔 수 있는 계속적인 주식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뭐 오늘 정말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시장이 조금 주춤거렸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점검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드리고자 준비를 해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오늘 내용은 일단은 시장부터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 실망감에 IT 업종에 대해서 조금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오늘부터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앞전에 분석을 해봤을 때는 얼추 시장의 전망치,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조 원 가량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측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자, 15조 1천억 가량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 15조 1천억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했던 결과치 대비해서 적게 나왔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요? 마치 우리 자녀가 얘는 그래도 이번에 학원도 다녔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솔직히 반해서 1등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웬걸. 막상 시험 결과를 열어봤더니 5등까지 밀렸다라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의 내 자녀가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실망을 부모가 하듯이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전망했던 16조 원치가 아니라 15조 1천억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대장주가 밀리면 그 뒤에 후속 종목들도 밀리고 시장이 크게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참 재미있는 게요.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종목들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라가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대부분 시장의 비중이 이 두 종목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대부분 IT 업종이 포진되어 있고 삼성과 SK하이닉스만 올라가도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그동안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정말 지수가 많이 올라갔지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소외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장입니다. 이건 근데 거래소만이 아니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하락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셀트리온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코스닥 1위 기업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셀트리온이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뭐 에클론,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시총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만 올라가면 항상 코스닥 시장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수 올라갔던 건 사실 시총 1, 2기업들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제장과 오늘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이 거의 1200개, 1300개 상당히 많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의외로 소외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데 수급을 먼저 좀 보면서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으나 사실 오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되면서 점점 매수세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의 주식이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치가 별로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외국인들 역시나 오전에 참여했던 매수세가 오후로 가면서 매도로 좀 전환이 됐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보이긴 하나 상당히 좀 적었다라는 거. 거기에 맞물려서 기관들도 역시나 투신들, 특히나 투자 신탁.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는요. 기관의 수급이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관의 수급 중에서도 앞에 있는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자, 이렇게 지금 기관의 수급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융투자일까요? 아니면 국가지자체일까요? 아니면 연기금일까요? 자,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싶은 건 바로 국민연금, 바로 연기금입니다. 사실 국가지자체하고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매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는 물량들이고 상당히 ETF나 지수 연동된 상품들을 좀 많이 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초단기성 이런 물량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코스닥에서 바로 뭐 한다고 했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면 그동안 이 연기금들이 들어왔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연기금하고 투자 신탁의 물량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바로 뭡니까?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전에 넌지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목요일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들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좀 들어온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다만 오늘 투자 신탁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와 IT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게 거래소의 흐름이고, 또 안타까운 건 오늘 셀트리온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에서 쉬어주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 의외로 많은 기관들의 매도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상당히 이 수급이 극단적으로 수급이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점점 이럴수록 차별화 장세가 될 거고 개별 종목군들이 좀 힘을 쓰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일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앞전에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종목들 있죠. 제약바이오도 있을 거고요. 또 코스닥 상위 종목 하면은 게임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물려 가지고 오늘부터 CES가 개회됐는데, 이 관련된 테마주들 역시나 상승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장 지수 빠진 거 여러분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도 업종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업종 속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가만 충분히 골라내시면 저는 이 시장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18년 상반기를 딱 보니까 수익 날 종목이 딱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셀트리온이 하락을 했으나 이제 셀트리온은 거래소 이전을 할 거고, 거래소 이전을 한다라면 시총 2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분명히 바통을 물려받게 될 겁니다.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간다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시총 이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 엔터나 게임 업종들 있습니다. 이러는 녀석들도 역시나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주도 업종이 돼버립니다. 뭐 물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단기 매매, 뭐 당일 또는 뭐 몇 거래일 동안 단기적으로 한 10%, 20% 올라가는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주도주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도주라고 한다라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주가의 상승이 쭉 크게 대시세를 뽑아내는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런 게 내 계좌를 저는 크게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런 종목들 상반기에 어디에 있는가?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봤을 때 저는 바로 이쪽에 좀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CES가 오늘 개회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강의를 통해서 이 5G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CES에서 이번에 개회가 되면서 결국 통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CES 행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사 도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이벤트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역시나 다음 달에 평창 올림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5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5G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뭐 대한광통신, 솔리드, 에이스테크, 뭐 이노와이어리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이 지난 2017년에는 글쎄요, 그냥 기대감, 정부 정책에서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인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저는 2018년부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올 때가 된 게 아닌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실적이 매출이 기록이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 장비업체들이 된다. 장비업체들이 실적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역시 기존에 있던 통신주들. 우리나라의 통신주 하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기존 3사가 있습니다. KT, LG U+, 그리고 SK텔레콤. 이 종목들이 당연히 후파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 5G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장비업체들을 최우선적으로 봐라 라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미 시세는 전부 다 80%, 100%씩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통신주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통신주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의 단서를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 LG U+라는 종목을 보면서 먼저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U+ 화면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이거 몇 프로나 올라갔나요? 오늘 장중에 8.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그야말로 대형주인데 장중에 거의 9%대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코스닥 소형주들 20%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역시나 이슈와 일정에 맞춘 상승이긴 하나 이 일정들을 바쁘신 분들은 챙겨볼 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직장인 분들은 뭐 CES가 뭐야 도대체 지금 벌어먹고 바빠 죽겠는데 CES가 뭐고 또 뭐 5G가 뭐야 이런 거 알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 전에 단서가 나옵니다. 자, 어디냐? 잘 보시면 직전에 이 LG U+나 KT, SK텔레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통신비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까지 앞으로 실적의 감소됨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죠.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정부 규제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규제가 발표 나오면 물론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될 전망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 나오는데 어느 순간 그 규제가 다시 실적으로 턴하는 그런 이슈나 그런 구간대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이 또 희한하게 11월 달까지 주가가 하락하다가 11월 말부터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상승을 우리가 앞전에 상승 나오기 직전에 저점을 공략한다라는 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뒤돌아보니까 저기가 저점이었네 라고 아시는 거지. 사실 이렇게 또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거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어디까지 빠지려나? 언제 사야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답 안 나오는구나. 뭐 손절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전의 구간대가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바닥, 그러니까 최대한 저점을 공략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저점 구간대 공략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글쎄요. 정말 주식시장의 고수들 몇 명 정도는 고수의 영역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을 보고 봤을 때 과연 10명 중에 9명이 이 구간 저는 공략을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대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등 전에 단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라노스가 이 종목이 상승 직전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는, 우리 바로 이제 횡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횡보. 자, 횡보. 횡보란 말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횡보란 말 바로 박스권 흐름. 여기가 바로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횡보란 말은 결국 매집 또는 박스권 횡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앞전에 상승을 했다가 이 구간대에서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매집을 하면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수렴을 하는 구간대를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전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했었고 이 구간대 비해서 다시 조정을 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했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좋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 계속해서 상승은 안 나옵니다. 상승을 하다 보면 눌림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다 보면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설마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산 종목이 계속 올라가기만을 바라시는 분은 없겠죠. 물론 욕심은 있으나 실제로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눌림이 있고 눌림이 있으면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상승이 나왔고 눌림이 있고 상승이 있고 눌림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이 점점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 이걸 보고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렴 구간대가 점차 축소가 되면 축소가 될수록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스프링을 꽉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스프링을 누르게 되면 그렇죠. 다시 한번 펼쳐지려고 하는 이런 반발 힘이 생겨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앞전에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이 구간대에서 차츰차츰 수렴을 하는 겁니다. 매수세들이 응축되면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이 구간대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응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걸 보고 바로 뭐다? 삼각 수렴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저항대와 그리고 이 지지라인,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이평선 안에서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다가 딱 힘을 응축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로 상승을 날리는 거. 바로 이게 임팩트다. 뭐라고요? 임팩트 매매는 바로 이평선 수렴하다가 단순히 삼각 수렴형이 아니라 삼각 수렴형이 끝나고 나서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 나온다. 이런 구간대가 바로 급등의 단서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단기간적으로 다시 수렴을 하다가 급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단기간적으로도 바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수렴 삼각. 삼각 단순히 수렴 삼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전문가들이 대부분 경제방송에서 단순히 이런 수렴 삼각형 패턴이다 라고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수렴 삼각형 패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수렴 삼각형 패턴 다음에 캔들이 하나 등장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수렴 삼각형 패턴만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캔들이 더 중요한데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임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구간대라는 거. 자, 이것도 보시면 수렴을 하다가 다음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거죠. 이런 구간대가 바로 급등의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구간대를 보시면서 이런 게 바로 급등의 초입 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 LG U+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또 한 종목을 보면서 우리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뭐 앞전에 이제 2017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요, 한 해 동안 정말 상승률이 가장 컸던 종목이죠. 자, 이 화면상으로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 사실 지난 우리 2017년을 뒤돌아 봤을 때 이 신라젠만큼 올라간 종목이 과연 있었는가? 글쎄요, 이거만큼 올라간 종목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어디에서 공략하셨습니까? 지난 11월 아니면 내지는 12월 달 거의 대부분들이 이 고점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실 올라가니까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언제 시세가 발생했는지는 사실 우리 저점을 공략하신 분들이 딱히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보거나 또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신라젠을 11월, 12월 달에 사셨다가 손실 보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목도 역시나 우리가 바닥을 노리려고 했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상승 직전에 공략할 수 있는 구간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어디냐? 지난 9월 달과 10월 달 사이에 이평선이 한번 상승을 하다가 눌림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주가라는 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계속 상승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위에서 누르려고 하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매도를 하게 되니까 주가가 조정을 주게 됩니다. 조정을 주다가 이 종목이 앞으로도 또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는 모멘텀이 있고 또는 뭐 실적이 있다. 그러면 또 재차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저점을 공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에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급등의 단서가 있느냐? 바로 이걸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라젠을 앞전이 아니라 이런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눌림목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눌림목일지 아니면 하락일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역시나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자, 이게 9월 달하고 10월 달의 주가입니다. 잘 보시면요. 이평선이 횡보하게 되죠. 횡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횡보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이 구간대에서 눌림목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을 또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게 되고 또 상승을 노리고 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점차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이걸 뭐라고요? 바로 수렴입니다. 수렴. 자, 수렴형이고 앞전 상승폭 대비해서 자꾸 수축을 하게 되죠. 자, 수축을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캔들이 양봉이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바로 이게 임팩트 구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구간대가 앞으로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매매 구간이다. 이런 자리들을 매수 맥점 자리로 포착을 하신다면 충분히 앞으로 대시세의 초입 구간을 바로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20%든 30%든 50%든 간에 충분히 내 계좌에 이런 종목들 급등전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집을 하다가 상승폭을 줄여가고 그러다가 이평선이 수렴되고 삼각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진다.
자, 요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캔들,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게 바로 매수 맥점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경제 방송이나 주식 방송에서 그냥 삼각 수렴형 패턴이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 대부분들이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히 삼각 수렴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이게 바로 임팩트. 이런 구간대가 상승의 초입을 노린다는 거죠. 자, 단적인 예시를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건데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급등은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 수렴형 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저런 자리들 공략하셔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구간대죠. 자, 여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형입니다. 역시나 앞전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이 크게 나왔고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매집을 하는 패턴. 역시나 이것도 삼각 수렴형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증권 방송, 경제 방송에서 삼각 수렴형 패턴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들 하지만 잘 보시면 제가 그 다음 캔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캔들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락형 삼각 수렴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삼각 수렴형이라서 무조건 주가 상승이 아니라 삼각 수렴형 다음에 양봉인지 또는 음봉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양봉과 음봉에서 거래량이 과연 동반을 했는가? 이게 바로 임팩트 구간이라고요. 이게 바로 상승인지 하락의 초입 구간인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삼각 수렴형 패턴 뒤에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 근데 삼각 수렴형 패턴 다음에 음봉 내지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하락 패턴의 초입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 패턴만 충분히 숙지를 하시더라도 대시세, 그러니까 주도주들의 초입 구간을 공략할 수 있고요. 내지는 하락 종목들도 역시나 피할 수 있는 매매가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린 임팩트 있는 매매 이런 패턴들 꼭 기억을 하시고 아직도 이 매매 패턴이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매매 패턴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또 이 방송 오기 전에 이 패턴에 포착되어 있는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자, 앞으로 좀 급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시장 주도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정말 긴급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이렇게 사랑을 주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 종목 상담 정말 급한 것부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상담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1899-0294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문자로 잘 적으셔가지고 문자, 종목명과 매수가까지 그리고 특히나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 좀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자,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뭐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오스코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네, 웹젠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웹젠이라는 종목이 또 이렇게 친숙한데, 웹젠이라는 종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젠 매수가가 33,000원이고, 비중 20%다라고 오셨는데요. 자, 웹젠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요, 웹젠도 역시나 앞전에 뭐 넥슨GT, 컴투스, 넷마블 이런 대형 기업들처럼 같이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거의 주가가 4개월 가량 상승을 했던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웹젠도 그만큼 주가의 상승률이 많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사실 지금 대형주들이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게임주들이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이 크게 나오면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뭐 게임이 무슨 게임이 있고 무슨 게임이 있고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웹젠이라는 종목 최근에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구간대입니다. 최근에는 일봉상 봤을 때도 이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 간의 이격도도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죠. 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하고 21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크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동안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서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대다. 그런데 저는 게임 업종은 물론 2018년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난 2017년에 신작 출시로 인해서 많은 게임 업종들이 올랐으나 글쎄요, 2018년에 매출이 더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게임 업종 출신의 사람이 지금 국내 최초로 국회의원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게임 업종에 대한 규제가 점점 완화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구간대가 매수가 높기 때문에 조금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000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손실이신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주가 조정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 2개월 정도는 더 하락할 공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3, 4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짧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라면 차라리 기다리는 것보다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다 손절을 짧게 잡고 지금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받다가 이 종목이 다시 저점에서 올라갈 때 그때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라노스가 좀 제시를 해드리는 구간대는 자, 저는 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3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청자분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손절가 25,000원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만약에 좀 답답하시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할까요? 자, 또 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요즘에 보니까 또 이런 테마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먼저 좀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8876님이신데요. 지엔코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2,590원이고요. 비중이 40%네요. 자, 지엔코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거 사심을 뭐 말씀을 드려도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엔코라는 기업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엔코라는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혹시 이 지엔코라는 종목을 보내신 분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접근하셨을까요? 자, 지엔코는요.
예상 바뀌죠. 사실 과거에 정치 테마주였지만 이 기업이 의류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의류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 의류 브랜드가 바로 TI4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정장 역시나 TI4맨이라는 정장입니다. 이걸 만드는 게 바로 지앤코입니다. 사실 근데 이걸 말고 다른 브랜드들도 많지만 성공한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성공했습니다. 엘록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 최초 스키니진을 유통을 했었는데 근데 많은 경쟁사에 밀려서 지금은 매장까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니 실적이 없죠. 실적이 없는 데다가 최근에는 테마가 아니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스마젠, 에이즈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스마젠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또 지앤코다 보니까 앞전에는 테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급등까지 나온 건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바로 세 번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하락 파동을 그리고요. 이 위에서 쌍봉을 그렸다가 주가가 빠진 구간대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를 잘 보시면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형 삼각 수렴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는 베어 마켓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대고 당분간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횡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주가를 손절가를 좀 잡아본다라면 자, 2260원 구간대를 손절가 대응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무너진다 그러면 좀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손절가 2260원 잡으시고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구간대가 이탈이 안 나오고 이 횡보 구간대가 생각보다 길어진다. 그러니까 요 구간대에서 저점 디디고 반등 나오고 저점 디디고 반등 나오고 이런다라면 주가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현재 비중도 조금 크죠. 그래서 저점 딛고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비중을 덜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지금 시장은 이런 지앤코 같은 테마 종목들보다 시장에서 오히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많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꼭 수익 교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계속적으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으시는데 야, 이거 종목이 가장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뒷번호 5752님입니다. 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고요. 평단 4,300원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60%네요. 상당히 좀 크신데 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 4,3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뉴프라이드라는 종목 일단은 상당히 저는 안 좋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걸 먼저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제가 실적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 종목의 실적을 본다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완전히 시뻘겋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3년 연속 적자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3월달, 4월달 사이에 상장 폐지 심사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피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죠. 보통 이런 종목들이 정말 위험하게 급등 나오다가 폭락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 뉴프라이드가 상승한 게 이상하게도 이 기업은 운송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 미국에서 대마초 사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최근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마초 관련된 종목들 조심해라 라고 금감원에서 주의를 주는 뉴스까지 역시나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을 좀 그런 지금 금감원에서 조심을 하라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던 건 좋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급등이 나오고 나서 위에서 이미 3파동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베어마켓이 나왔다는 거죠. 베어마켓 나왔다가 이 구간대 60일선 딛고 반등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락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이 60일선 정확하게 2,500원 구간대를 이탈된다라면 이 종목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2,500원을 손절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반드시 잡으셨다가 물론 이런 종목들이 또 이슈나 테마로 인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00원이 깨지지 않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또는 온라인 방송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 종목 매매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 종목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테마주, 물론 테마주라는 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장 이슈에 맞는 테마주라면 모를까?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종목들은 매매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 시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회의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외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 매매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매매 패턴이죠? 바로 삼각 수렴형 다음에 급등 직전에 임팩트 구간이 나오는 바로 그 매매 기법 다시 한번 복기를 좀 시켜드리고요. 그러면 그 매매 패턴에 포착돼서 앞으로 이런 대한항공통신, 솔리드 또는 오늘 급등 나온 LG유플러스처럼 앞으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지금 내 계좌 정말 내 종목이 현재 손실이신 분들 꼭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교체할 수 있는 종목까지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더킹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면서 다음 방송에는 제가 더 특별한 매매 기법까지 준비를 해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